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제가 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창자가 균형이 맞으니까 창자가 약간 역삼각형 쪽으로 이게 아래쪽이 약간 옆구리가 약간 좁혀지면서 뭔가 위로 자꾸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뭐 눈에 착시 현상이지만 제가 어제 그걸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샤워하려고 이렇게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 전신 거울을 잠깐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이 옆구리 쪽이 약간 이렇게 좀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착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를 그냥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는 바는 의외로 제가 약간 냉철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균형이 맞아서 그럴까? 그것도 말은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안짱다리 문제를 개선해주고, 안짱다리 문제를 개선해주고, 약간 제가 지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어찌 보면 우리가 가설이지만 양다리가 다 앞발일 가능성이 있다. 양다리가 다 앞발인데 상대적으로 한쪽 다리가 더 앞발이고 한쪽 다리는 덜 앞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뒤로 걷기나 안짱다리 모아주기나 이런 뭐 축지법 형태로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창자를 모아주고 있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짱다리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짱다리를 모아주는 거. 안짱다리가 전부일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뒤로 걷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발이 안쪽으로, 양발이 이렇게 퍼졌다라는 게 이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도 약간 의미가 있고. 근데 하여튼 뭔가 그게 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주고 나니까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창자의 형태도 이렇게 몰려들면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이게 허리가 가늘죠. 어릴 때 뭐 근육, 뭐 헬스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갈비뼈도 보이고, 뭐 복근도 살짝 보일 듯 말 듯 하고, 뭐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이 좀 살이 많이 붙어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린애들은 대사가 잘 진행이 되고 아직 균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안짱다리도 잘 안 생겨 있기 때문에 몸이 호리호리해요. 그죠? 호리호리하고 옆구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약간 자꾸 허리도 옆으로 자꾸 퍼지는 것 같고, 배도 자꾸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심해지면 이제 아랫배만 올라오고 윗배는 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다리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자꾸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저 옛날에 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몸이 아플 때도 배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충을 하고 다리 조작을 하고 다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대장에 있던 세력들이 또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대장과 소장이 소통이 되면서 뭔가 소장 쪽, 그러니까 배 쪽이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면서 옆구리도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의 남성들이 뭐 옆구리가 이렇게 나오고 배가 두리뭉실하다고 뭐 건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건강의 적신호다, 약간 위험 신호다 이러지. 근데 망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아플 때는 배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심하게 아플 때. 한 30년 동안. 근데 왜 회복 과정 중에 왜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배가 약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라는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돼서. 그러니까 이 배가 두리뭉실해진 건 어떤 중간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고, 뭐 좋았다가 나빠질 때 두리뭉실해지고, 또 아주 나빠다가 좋아질 때
두리뭉실해질 수 있다. 아주 좋아질 때는 다시 배가 작아지고 폐가 들리면, 폐가 들리면 배가 좀 전체적으로 얇아져요. 폐가 들리면. 폐가 너무 심하게 처지잖아요. 배가 땡땡해져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배가 땡땡해지는데 배를 만져보면 폐가 움직일 때 배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꿀렁꿀렁꿀렁 이런 느낌이에요. 그 폐가 많이 처지면 창자가 압박을 받으면서 폐 움직임에 따라서 창자도 같이 움직여요. 창자가 그렇게 움직이면 이상하잖아요. 창자 연동운동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주 느리게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폐에 영향을 받으면서 창자가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꿀렁꿀렁거리는데,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조금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역삼각형 문제를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배가 이렇게 가끔가다 배가 볼록 올라와 있으면 내가 배가 이상한 건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회복 과정 중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또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살이 또 찌는 경우, 살이 좀 체중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막 빼짝 말랐던 사람들이 체중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 사실 너무 체중이 너무 야위고 빠져 있으면 힘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몸이 더 좋아지면 또 체중이 쪘다가 또 정상 체중으로 또 돌아가요. 그럼 저도 한동안 이렇게 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지점에서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계속 찔까봐 좀 두려워했던 적도 약간 있었습니다. 저는 53kg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53kg까지 내려갔었는데, 원래 제가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68kg였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68kg까지 올라갔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6개월 후에 이제 몸이 이상이 생겼는데, 급격히 빠지는데 53kg까지 빠지더라고요. 몇 년 뒤에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더 빠질까봐 무섭더라고요. 40대로 가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괜히 그냥 나 혼자로 저 혼자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대인 여성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빠지는 거, 하여튼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좀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요. 이 아랫배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랫배가 아픈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나타나요. 오른쪽 아랫배, 왼쪽 아프게. 특징은 달라요. 정상 어떤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근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왼쪽 아랫배가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가 최근에 어젠가 한번 살짝 경험해 봤는데, 이거 같이 나타나는구나, 이거 한쪽만 나타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 오른발이 뒷발이잖아요. 뒷발이니까 오른쪽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 쪽이 약해요. 그래서 예전에 수건을 여기 댈 때도 여기 오른쪽 골반 쪽에다가 대기도 하고, 오른쪽 예전에 110g 오른쪽 앞쪽 호주머니에 110g 넣고 다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오른쪽 소장 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뒷발이 되다가 앞발 쪽으로 오면 이거 오바가 되는 거잖아요. 오바가 될 때 오른쪽 아랫배가 불편하더라고요. 오바가 돼서 불편한 건지 찌그러져 있던 게 펼쳐지면서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편한 게 싫어요. 싫고 컨디션도 떨어져 버려요. 살짝 아픈 거는 괜찮은데 후퇴를 하면 금방 해결되는데, 이게 자다가 너무 심하게 오바가 돼버리면 다음날 아침에 좀 걷기 싫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계속 누워있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오른쪽 아랫배만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왼쪽 아랫배도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간과하고 있었던 측면이죠. 간과하고 있었던 측면이 왼쪽 다리는 앞발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왼쪽 다리를 막 뒤로 이렇게 자꾸 보내다 보면 예전에 뒤꿈치 벽에다가 막 치기도 하고 요즘은 축지법처럼 왼발을 뒤쪽으로 뒤꿈치를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왼발이 앞발인데 뒷발로 가면 오버잖아요. 오른발은 앞으로 오면 오버고 왼발은 뒷발로 가면 오버잖아요. 왼발이 어느 정도 뒤로 좀 쏠린다 싶을 때 왼쪽 아랫배가 아픈데 특징은 이거더라고요. 오른쪽 아랫배는 약간 긴장감 있는 약간 날카로운 성질의 통증에 가까워요. 긴장감 있고 기분 나쁘고 약간 날카로운 성질의 통증. 오른쪽 앞배는 그렇게 나타나요. 왼쪽 아랫배는 저는 왼쪽 다리는 뒤쪽 허벅지가 뒤쪽이 약하거든요. 뒤쪽 엉덩이 쪽. 그래서 내가 지폐를 왼쪽 뒤쪽 주머니에 넣을 일이 있으면 왼쪽 뒤쪽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그 뒤쪽이 약하니까 이게 뒤로 가니까 빠지면서 아픈 건지 하여튼 왼쪽 아랫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앞쪽 배가. 근데 이거는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고 약간 뻐근한 아랫배 창자가 좀 뭔가 불편한데 약간 뻐근한 형태의 기분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기분이 나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유 불편한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 기분이 나쁠 정도는 아니고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뻐근해. 그냥 하여튼 날카로운 건 아니고 뻐근하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꽉 뭉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렇게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저한테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보면 오른발이도 왼발,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번 살짝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균형이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엄밀하게 느낀 거 어제 처음 느꼈어요. 그냥 왜 예전에 오른쪽 아랫배가 왜 아프지? 왼쪽 아랫배는 왜 아프지? 자꾸 이런 생각만 했는데 어제 이게 둘이 동시에 살짝 나타났어요. 진짜 뭐 한 5초? 10초 정도 나타났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왜 양쪽이 다 동시에 아프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양쪽 다 약간 오버 형태, 그러니까 뭔가 언더에서 다리 위치가 앞발 뒷발이 동시에 이렇게 싹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힘을 주고 있나 해서 약간 후퇴를 해버렸어요. 약간 후퇴를 해보니까 그 증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오른발은 다시 뒤로, 왼발은 다시 앞으로 해버리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통증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 저희 아내는 통증이 다르게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잖아요. 왼발이 앞으로 나올 때 왼쪽 아랫배가 날카롭게 아프던가 좀 기분 나쁘게 신경통 쪽으로 막 이렇게 아픈 거 아닌가. 오른발이 뒤로 갈 때는 약간 뻐근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까?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상상하는데 일단 나중에 뭐 저희 아내도 한번 물어보고 혹시나 내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비슷한 형태, 똑같지는 않겠지만 형태의 변화들, 통증이 나타나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점점 더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균형 잡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결론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뭔가 자꾸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머리 쪽에서 지금 내가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또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전진 보행하던 어떤 그 뒤쪽, 저는 뒤쪽, 그러니까 다리 뒤쪽과 등 뒤쪽, 또 우리 팔을 이렇게 막 트위스트 해갖고 자꾸 돌린다고 했죠. 그죠? 이런 쪽으로 제가 뭔가 개선, 혈액순환 개선을 계속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균형은 균형이고, 균형은 오른비, 왼비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전체적인 혈액순환은 내가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더 몸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거꾸리를 한다, 헤드뱅잉을 한다, 이런 거, 그리고 팔을 자꾸 뒤로 돌린다, 뒤로 띄워준다, 뭐 걷는다,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또 균형도 잡아가면서, 또 균형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전방위적으로 몸 전체 혈액순환도 자꾸 잘 돼 가야 되고, 균형도 점점 더 맞아져 가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일단,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많은 경험이 있으면, 실수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실패도 경험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나은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자, 하여튼, 많은 것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귀한 것들을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기도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여튼 자꾸 건강한 쪽으로, 자, 요령이나 방법만 갖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뭐 운동을 배운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운동은 그냥 따라서 해서 배우면 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느끼고 문제를 파악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사람 몸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맞는데 지금 뭔가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3편이나 올리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